기자님 최근에 인테리어 이사 레슨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신 저는 없는데 있으세요? 받아보신 적? 인테리어 저는 없어요. 네. 네. 없어요? 그러면 요즘 그 인테리어나 이사 레슨 전문가를 어떻게 섭외들 많이 하는지 아시고 계신가요? 저는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보신 네.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그래서 일본어 과외를 하는 분은 알아요. 그럼 변호사님 하는 어플 아시나요? 아, 쓰지는 않았는데 네. 들어는 봤어요. 있다는 건 아시는. 네. 요즘 되게 사회적 이슈로 네. 그런 어플을 이용해서 네. 그 인테리어 네. 고수라고 네. 해서 그 인테리어 용역을 맡겼더니 네. 그 먹튀 네.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중개 앱은 나 몰라라 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민사적으로나 아니면은 형사적으로 네. 네. 그 인테리어 업자나 네. 그 네. 중개 어플 그분들에게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문제네요, 진짜. 이 인테리어는 특히 뭐 이사, 레슨 혹은 외국어 배우기 같은 정도의 단가가 아니라 훨씬 높은 단가였을 거 아니에요. 최소 몇백 그리고 최대 뭐 몇 천만 원, 뭐 몇 억. 1억 원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인테리어를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이해는 안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당할 수 있다, 먹튀할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 대표? 이런 상황이 본인이 이제 처한 사람들이 우선은 많을 것 같은데. 계약서가 중요하겠죠. 네. 그 법에 의해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네, 뭐 인테리어 업자가 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인테리어 업자 상대로는 손해배상이든 네. 뭐 이거 돈을 뭐 이행을 안 했으면 배상받을 수 있겠죠. 네.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반환 같은 것도 할 수 있겠고 네. 용역 대금 반환 같은 거 청구할 수 있을 텐데 네, 뭐 이제 뉴스에서 나온 거는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라 사이트를 믿고 했는데 네, 책임을 안 진다. 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책임을 지을 수 있느냐? 네, 그거는 계약서를 가장 봐야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계약서에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면책 규정이 있더라고요. 네, 약관으로 보니까 네. 면책 규정에 뭐 제36조 보면 네. 회사는 견적 발송 이후 고수 회원과 고객 간에 발생한 일체 문제에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네.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 약관상으로는 면책 규정이 있다. 그렇다면 네.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경우에 드라마에서 있는 것처럼 변호사는 논리를 찾아봅니다. 네. 네, 이제 뭐 판례든 특이한 케이스 있잖아요. 네. 그 연대 책임을 할 수 있거나 설명 의무나 네. 뭐 어쨌든 이 사람들 굉장히 뭔가 과대 광고나 뭔가 신뢰해서 뭐 그 사람을 믿고 계약 당사자를 오인시킬 수 있었던 과실이 있거나 어쨌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한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있다 그러면 바로 소송해서 계약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할 수 있지만 네. 없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영역으로 되고 네. 변호사들이 논리를 찾아가는 영역이 있고요. 네. 그래도 쉽지는 않아요. 예, 명확하지 예.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뭔가 할 수 있는 건 통신 판매 중개업자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이용해 보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 변호사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하는 어플을 그 약관을 보면 통신 판매 중개업자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 판매 중개업자에 속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게 되는데 만약 그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피해자 측에서 이렇게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경고도 없었던 경우 제21조 금지행위 제1항 그 3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법 그 45조 3항 제2호에 의해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입법 예고만 이런 그 유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 손해배상을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현재 법이 개정되게 되면 어쨌든 이제 쉽게 손해배상을 사실 업체가 망하더라도 인테리어 업체가 망하더라도 중개업체한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인테리어 업체가 연락 두절이거나 어쨌든 소송하기가 힘든다 그러면 어려운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저희도 이제 방법을 찾아보고 하긴 하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는 고려를 하시고 소송은 해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쉽진 않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게 되면 이제 법은 항상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어떤 상황을 보고 보완하는 법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이게 개정되면 그때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계약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어쨌든 거래 업체를 잘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약 당사자 간에 거래를 하신다 그러면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뭐 건설업 등록 마친 업체와 계약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건설산업지시정보시스템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우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또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더 면밀하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